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셔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 삶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5년이 돼가네요. 참 이상하죠. 세월이 15년이나 흘렀는데도 전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엄마 냄새가 곳곳에서 나는 것 같고 가끔씩 애교 섞인 육두 문자로 저한테 발사를 하던 우리 엄마의 욕까지도 바로 어제 들었던 말처럼 생생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혼자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오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네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굴곡 많은 삶을 살다 가신 우리 엄마. 엄마는 부잣집의 맏딸로 태어나서 일본 식민지 시절 일본식 교육을 받고 자랐고 6.25 전쟁도 겪고 성장을 해서 1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점지해준 사람과 부모님 뜻에 순응을 해서 결혼하는 시대라서 엄마도 부모님이 결혼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게 된 거죠. 사남 일녀를 낳았고 전 유일한 딸인 셈이죠. 아빠는 참 고지식하고 성격이 대쪽 같은 분이셨어요. 가부장적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여자를 업신여기는 남성 우위의 본능이 강하셨던 분이시고 얼굴은 잘생기셨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아서 어디 가도 주목을 받는 분이셨어요. 무던한 엄마와는 달리 자신의 주장도 강하셨고 똑 부러지는 성격에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소리치고 훈계하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저는 자랐던 것 같아요. 금술은 그런대로 좋아 보였지만 어린 시절 내가 바라본 엄마는 늘 외로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릴 적 기억이라 가물거리기는 하지만 그날의 한순간은 잊을 수가 없네요. 아빠가 제 또래의 여자아이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보다 언니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며 이제부터 같이 살 거라고 서로 잘 지낼 거라고 저랑 오빠 동생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때까지도 아빠 친구 딸인가? 잠깐 같이 데리고 있으려는 건가? 그랬죠.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분에 찬 말을 내뱉으시면서 난 절대로 키울 수 없다며 흐느끼시는 걸 보고 나서야 그 여자아이가 아빠의 밖에서 데려온 다른 여자한테 낳아온 아빠 딸, 즉 나의 이복 언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엄마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자식처럼 차별 말고 키우라고 말씀하시던 아빠의 모습이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그날 엄마가 느꼈을 그 분노와 수치감과 슬픔과 서러움과 어울려서 그때 아빠의 모습이 클로즈업 돼서 지금도 저는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엄마가 느꼈을 아픔이 너무 아파서 가슴이 아파오네요. 엄마는 그날 이후에 말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표정도 어두워지시고 매일 한숨을 쉬시며 돌아서 흐느끼는 모습도 많이 보이시고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를 위해 복수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언니라고 부르라는 그 아이를 괴롭히고 꼬집고 골탕 먹이고 하면서 한동안을 지냈어요. 커서 생각하면 다 아빠랑 그 언니 엄마가 잘못이지 그 언니한테는 잘못이 없는 건데 어린 마음에 쟤만 없으면 우리 엄마가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단순하게 했었던 것 같네요. 그 언니도 집에서 거의 따돌림을 당하면서 살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엄마한테는 미친 듯한 절규의 시간이 지나고 그 언니는 성인이 되면서 서울로 독립시켰고 서울에서 대학을 들어가서 산다는 소식만 듣고 살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그 이후로 그래도 엄마의 노력인지 아빠의 반성인지 모르지만 가끔 싸우기는 하셨어도 여느 부부처럼 살아왔고 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성장을 했지요.
아빠는 젊을 때 딴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중년에 접어드시면서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아지셨고, 엄마는 간병을 하면서 또 한 번 엄마의 인생은 아빠한테 저당 잡힌 채 아빠 수발을 들며 사시게 되었어요. 아빠가 통풍이 심해서 그 통증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화풀이를 했고, 그 화풀이를 다 받아주고 간병하고 집안 살림까지 밖에도 못 나가시고 그렇게 30년 가까이를 사신 듯 하네요. 저나 오빠들도 그 사이 결혼을 해서 서울로 와서 살아서 지방에 계시는 엄마 아빠를 살뜰하게 챙기지도 못했고, 가끔 만나는 엄마 모습이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살아갔어요. 엄마한테는 다행인지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아빠 돌아가셨으니 엄마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늦었지만 이제는 엄마만 보고 살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아빠 산소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아지시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시고, 저로서는 평생 아빠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하고 당신 인생 살지도 못해놓고 그런 남편 죽었다고 뭘 저리 그리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마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주 찾아가 뵙지도 않고 전화도 가끔 하면서 지냈어요. 아빠가 가시고 2년쯤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오고, 그 전화기 넘어 들려오던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셔서 한참 지난 후에 발견이 되셨고, 지금 병원으로 옮겼으나 위독하다는 말.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눈 감고 계신 엄마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는 눈물만 흘렸네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엄마는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가셨고, 저와 오빠들은 그리도 허망하게 엄마를 보내야 했어요. 뒤에 들은 말이지만 발견될 당시에 엄마가 혼자 식사하시다 쓰러지셨고, 그 와중에 전화기까지 기어가셔서 전화기를 꽉 쥔 채 쓰러져 계셨다고 하시던데, 엄마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누구를 떠올리며 전화기 앞에서 기어가셨는지 죄송해서 가슴 한편이 너무 시려옵니다. 이렇듯 한 많은 엄마의 인생도 끝이 났고, 저도 60대 중반이 되고 나니 심장 반쪽만 가지고 살았을 엄마의 여자로서 인생이 가여워서 가끔 눈물을 훔칩니다. 부처도 돌아서게 만든다는 남편의 외도에 배다른 자식을 키우고 그 한을 아무한테도 표출하지 못하고 살다가 아빠, 병, 간호, 나머지 인생도 보내고 혼자 쓸쓸히 돌아가신 그 한 많은 인생을 한 번쯤은 정리해서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펜을 들었고,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엄마의 인생에 공감해 주십사 하며 열린 이야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미쳤다고? 그렇게 살아? 하면서 공감을 못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시대에는 또 그리 사신 분들도 많았으니 세월의 흐름도 아울러 느껴봅니다. 그러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친인척 가운데에 이런 비슷한 삶을 사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사실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직은 한 분은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현명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 니네들이 말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그때가 최선이었어 라고 또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의 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당시는 비일비재했었던 바람, 외도, 밖에서 데리고 온 혼의 자식, 이런 경우의 단어들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전혀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러한 사연들의 시대의 얘기는 아주 고리고짝의 할아버지 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로 넘어갈 일들이겠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지나길 때에는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 시간에 그때의 그 포지션,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큼은 최선을 다했노라. 하지만 우리가 일기장을 뒤져서 다시 보면 10년 전 또 내가 학창시절 때 10대에 썼던 일기장은 한없이 부끄럽고 왜 그렇게 빈틈이 많은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최상으로 최선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한텐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 홀로 스스로가 나 인생 잘못 살았노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서부터 사는 시간 동안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남은 시간이 반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이 모든 것이 후회가 없을 최선의 상황으로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라도 나 자신한테는 후회됨이 없는 인생의 삶의 결정과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연을 주신 자식분과 세상을 떠나신 당신께서 같이 나누어야 될 공감의 시간은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는 듯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좀 더 대화가 있었고 서로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아쉬움이 덜하지 않았을까. 지금의 이 글을 쓰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울컥하는 마음이 좀 덜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자리에서 있을 때 그것이 나한테건 누구한테건 잘하라는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는 그 최선의 시간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렵게 주신 사연이니만큼 주변 분들과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